박 여사는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자신의 넓은 서울의 저택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전국 체인 호텔을 소유한 권력 있는 사업가이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에 있지 않았다. 오직 아들 희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준은 박 여사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능과 사업 수완뿐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와 세련된 매너까지 물려받아 수많은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여겨졌다. 30세의 희준은 이미 부동산 분야의 개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재능과 예리한 감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성공적이고 완벽했기에 희준은 많은 이들의 표적이 되었고 특히 그를 상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황금 티켓으로 여기는 여성들에게 그랬다. 박 여사는 희준에게 접근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지켜봐왔다. 그들은 교활하고 희준을 다룰 줄 알았지만 박 여사는 단지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가식적인 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랬기에 희준이 갑자기 어떤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서울의 저택 식탁에서 희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흥분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물었다. 누구니? 희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이름은 채원이고 패션 업계에서 일해요. 아주 똑똑하고 세련되었으며 신미한이 뛰어나요. 어머니도 그녀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박 여사는 희미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희준의 설명은 그녀에게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전의 여자들도 아들이 똑같은 미사역으로 칭찬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박 여사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천천히 물었다. 그녀와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니? 희준은 웃으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몇 달 됐어요. 어머니, 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채원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그녀는 세상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를 목격했고 아들이 그런 일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느낌만으로 반대하면 희준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들을 보호하려면 더 현명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날 하루 종일 박 여사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끊임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채원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왜 희준에게 접근하는 걸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관계일까? 그날 밤, 박 여사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찻잔은 그녀의 관심 밖에 있었다. 어린 시절 희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아이.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 이제 희준은 성장했고 자립적이고 성공적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삶의 실수로부터, 특히 감정적인 실수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아들이었다. 오랜 생각 끝에 박 여사는 직접 채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직접 조사하는 대신 채원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박 여사는 갑자기 말했다. 엄마는 내게 가정부를 한 명 더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집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 같구나. 희준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집안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가 직접 너에게 맞는 사람을 고를게. 너처럼 부유한 사람은 혼자 살면서 도움 없이 살면 안 돼. 희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좋아요.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따를게요. 며칠 후, 새로운 가정부가 희준의 서울 저택에 나타났다. 50대 정도의 여성으로 수수한 외모의 낡은 옷을 입고 머리를 낮게 묶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방 여사님 댁에서 가정부 일을 하러 왔다고 소개했다. 희주는 그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의심 없이 가정부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방 여사에게 이것은 단순한 역할 연기가 아니라 미래의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아들의 호화로운 서울 저택에서 방 여사는 채원의 모든 행동과 말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 여사, 즉 가정부로 변장한 방 여사님이 희준의 저택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수수한 여성의 외모 뒤에 그녀는 권력 있는 여성 사업가라는 어떠한 흔적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하게 새로운 가정부 역할에 몰입했다. 희준은 채원에게 새로운 가정부가 왔다고 미리 알려주었지만 아침에 저택에 들어선 채원은 방 여사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비싼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서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녀의 붉은 입술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작거릴 때 살짝 올라갔다. 방 여사님은 근처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채원 씨. 채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손짓만 하며 냉담하게 말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방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았다. 제대로 교육받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가정부를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채원은 그렇지 않았다. 첫인상부터 방 여사님은 그녀에게서 거리감과 거만함을 느꼈다. 방 여사님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도 날카로운 눈은 항상 채원의 행동을 쫓았다. 채원은 무관심과 부주의함을 드러냈다. 점심때 방 여사님은 식탁에 음식 쟁반을 가져다 놓고 정성스럽게 차렸다. 음식은 젊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기름기가 많지 않았고 상큼한 샐러드도 있었다. 채원은 힐끗 쳐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 요리, 기름이 너무 많네요. 기름진 건 안 먹는 거 몰라요. 방 여사님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쾌감을 느꼈다. 질책의 말 때문이 아니라 채원의 말투 때문이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대신 부드럽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오후, 채원은 소파에 앉아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다리를 꼬고 앉았다.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메시지 알림음을 울렸다. 잠시 후, 그녀는 부주의하게 커피를 쏟아 거실 중앙에 새하얀 양탄자를 더럽혔다. 몸을 굽혀 직접 닦거나 적어도 가정부를 정중하게 부르는 대신 채원은 팔짱을 낀 채 서서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 여사님, 여기 당장 닦아주세요. 더러운 건 딱 질색이에요. 방 여사님은 천천히 다가가 헝겊으로 양탄자 위에 커피 얼룩을 닦으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채원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희준이 있을 때 태도가 돌변하는 채원. 그날 밤, 희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여사님은 채원의 태도에 확연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낮에는 냉담하고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채원은 희준을 보자밟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돌아왔어요.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희준은 다정하게 웃으며 채원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오늘은 뭐 했어? 채원은 쇼핑 계획과 곧 참석할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희준의 성공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덧붙였다. 멀리서 방 여사님은 여전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채원이 희준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눈이 계산적으로 빛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아첨이었다. 저녁 식사 중 방 여사님은 일부러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채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채원은 힐끗 쳐다봤지만 줍지 않았다. 대신 희준에게 퉁명스럽게 불평했다. 저 가정부 너무 느려요. 좀 더 싹싹한 사람이 필요해요. 희준은 부드럽게 달랬다. 알았어. 그녀는 나이가 많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방 여사님은 한숨을 참았다.
채원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 대조적인 이성. 2.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님이 희준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님은 문을 열어보니 흰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희준 씨 호텔에서 일하는 이라고 합니다. 희준 씨가 중요한 서류를 깜빡하고 가셔서 가져다 드리러 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여성의 사려 깊음에 놀랐다. 그녀는 상류사회에서 만났던 다른 여성들과 달리 명품 옷을 입지 않았고 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았지만 진실함이 느껴졌다. 박 여사님은 이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이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저택에 놀란 듯했지만 호기심이나 갈망하는 표정은 없었다. 박 여사님은 즉시 이 여성과 채원의 차이점을 알아차렸다. 이가 떠난 후 박 여사님은 부엌 식탁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했다. 이의 등장은 아들 옆에 있는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님은 슬쩍 이에 대해 언급했다. 희준아, 내 호텔에 일하는 직원이 아주 싹싹하더라. 오늘 아침에는 서류를 직접 집에까지 가져다 주던데. 희준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주 헌신적인 직원이에요. 언제나 열심히 일하죠. 옆에 앉아있던 채원이 갑자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박 여사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이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채원도 이에게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박 여사님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는 아직 길지만 아들이 진심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의 차이를 깨닫게 하려면 더욱 강력한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박 여사님은 여전히 박 여사님 댁에서 청소일을 계속하며 변장한 채였다. 겉으로는 가정부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아침에 희준이 회사로 떠나고 채원은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다. 박 여사님은 슬쩍 보니 유명 패션 브랜드 웹사이트였다. 박 여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채원은 갑자기 물었다. 저기요, 다음 주에 한갱 호텔에서 큰 패션쇼가 열리는 거 아세요? 박 여사님은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몰라요. 채원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중얼거렸다. 늙은 사람들은 유행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박 여사님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청소를 계속했다. 채원은 잠시 동안 인터넷을 하다가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여보세요. 이씨, 다음 주 패션쇼 바일 테이블 예약하고 싶은데요. 특별 초청 손님은 없나요? 제게 인사도 오시는군요. 그거 좋네요. 그날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 2개 부탁드려요. 남자친구랑 같이 갈 거라서요. 박 여사님은 모든 대화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채원에게는 이런 화려한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두 번째 만남, 이의 등장.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님은 문을 열어보니 이가 서 있었다. 이는 여전히 흰 셔츠와 깔끔한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 여사님을 보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희준 씨에게 전해드릴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세요. 희준 씨는 방금 출근했어요. 오라고 말했다. 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가 거실로 들어오자 채원은 고개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봤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또 당신이네요? 이는 채원의 태도에 움찔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네,
희준 씨에게 전해드릴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채원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열심히네요. 호텔에서 일하는 것뿐인데도 그렇게 부지런하다니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박 여사님은 옆에서 가만히 서서 두 여자의 말과 눈빛을 관찰했다. 이는 채원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제 책임에 충실할 뿐입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채원은 턱을 치켜들며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그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는 박 여사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자 박 여사님은 채원이 씩 웃는 모습을 보았다. 박 여사님은 채원의 질투심을 알아차렸다. 박 여사님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채원이 희준의 삶의 이가 나타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시 찾아온 밤, 계속되는 시험. 저녁에 희준이 돌아왔을 때 박 여사님은 가정부 역할을 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희준과 채원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채원은 손으로 턱을 괜 채 희준을 바라보며 깊잖아요 라고 말했다. 희준은 웃으며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채원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호텔 직원 이 말이에요. 그 여자, 오빠한테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요. 희준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일하는 것뿐이야. 항상 성실하고 손님에게 친절하잖아. 채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걔가 오빠한테 관심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희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이는 좋은 사람이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 채원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박 여사님은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채원이 이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뜻밖의 질문. 박 여사의 시험. 다음 날 박 여사님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채원이 갑자기 물었다. 박 여사님, 솔직히 말해서요. 저 같은 여자랑 이 같은 여자 중에 누가 희준 씨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은 당황한 척하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죠. 그건 희준 씨가 결정할 일인데요. 라고 말했다. 채원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저겠죠. 희준 씨처럼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평범한 호텔 직원 따위랑 만날 수 없잖아요? 이 같은 사람은 올려다볼 수밖에 없을 거요라고 말했다. 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속으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님은 자신의 방에 앉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채원은 다른 사람을 경멸할 뿐 아니라 소유욕도 강했다. 그녀는 희준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를 원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는 누구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지만 바로 그 진실함이 박 여사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이러한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희준이 진실을 깨닫게 하려면 진정한 시험, 채원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박 여사님은 옅게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에게 불어닥친 시련. 채원의 태도와 이에 대한 질투심을 통해 채원이 진심으로 희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류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박 여사님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희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고 박 여사님은 이에게도 시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은 이를 저택으로 불러 희준의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는 놀라면서도 희준을 걱정했고 박 여사님은 그런 이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박 여사님은 이 시험을 통해 이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박 여사님은 희준에게 이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희준은 채원에게 속아 이를 오해한 자신을 자책하며 후회했다. 마지막 시험. 다음 날 아침, 이가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하자 희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준은 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이는 희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다. 마침내 채원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희준은 채원을 찾아가 이별을 선언했다. 채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희준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희준은 그런 채원의 모습에 실망하며 그녀를 완전히 잊기로 결심했다. 희준과 이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박 여사님은 두 사람의 행복을 빌며 미소를 지었다. 결말. 시간이 흘러 희준과 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박 여사님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희준은 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다. 희준은 이를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희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영원히 사랑하며 살았다.